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1번서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후생함수라는 게 뭐예요? 자, 한 나라의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효용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효용을 다 서메이션해서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각각의 효용을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수 관계로 나타내서 Social Welfare Function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요 그 사회의 사람 구성원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후생 함수 이렇게 F자 뺄게요. 공리주의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이 되는 거야? 공리주의는 각각의 효용 함수를 효용의 크기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가중치의 차이가 없어. 다 동일한 가중치를 두게 되고요. 자, 평등주의다 라고 하면은요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방법인데 굳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기 형태로 되는 것이죠. 자, 롤즈는 어떻게 됩니까? 롤즈의 방식은 두 사람 중에서 효용 수준이 그 집단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요랬을 때 형태는 어떻게 된다? L자 형태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공리주의 방식에서는 여기 A의 효용이 있고 B의 효용이 있으면 우하향하는 직선, 요게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 평등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롤즈 방식에 따랐을 때는 이거 L자 형태인 거 아시죠? L자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자, 1번에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떤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그 해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회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상태를 표현할 때 나타낼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A와 B의 상황이 있는데 효용과는 경계선상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 가지고 요 점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요 점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준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극대화시키는 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효율성 더하기 공평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선택점. 자, 그런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가치 기준을 선택하는가 그걸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약간 1번 같은 질문은 뭐지? 이렇게 하면 삼각형 해두세요. 다른 선지를 또 보세요. 자, 2번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맞습니다.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3번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에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하려면 각 개인들의 소득에, 그쵸? 우리가 엣지워드 기억나십니까? 엣지워드의 공리주의자야. 엣지워드의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할 경우에 완전 균등일 때 한계 효용이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 볼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그렇죠.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킨다라는 얘기는 다시 강조하는데 여기 보시면 2점이야. 효율성과 같이 공평성도 동시에 충족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파레토 효율을 실현한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회후생 극대화하는 것은 파레토 효율을 실현하고요. 오케이. 물론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평성까지는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관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어떤 배분이 총효용 가능 경계선상이 있다면 요게 우리가 총효용 가능 경계선상이야.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요 선상에 있게 되면은 그 배분은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그렇지. 요 선상에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효율성을 좀 더 뭐 유지하면서 공평성을 높이려고 그런다? 그럼 뭔가 효율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공평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까요? 공유지의 비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유지, 공유 자원이라고 하죠. 자, 우선 이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비배제성이 특성이 됩니다.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데 요거 더하기. 자, 근데 경합성이 있는 거야. 경합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 소유권이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사유제 같이 돼버리면은 뭔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껴 쓸 유인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낭비가 되고요. 과다 사용이 됩니다. 특히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연근의 어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배제적인데 경합성. 경합성이 뭐야? 다툼이 있잖아. 혼잡하다고요. 혼잡하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공유지 사용과 관련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동의 소유지를 사용한다. 너무 낭비를 하게 되니까 어떤 외부성입니까? 해로운 부정적인 외부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볼까요? 4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속한 공동 소유의 자원은 어느 한 사람한테 규칙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남용돼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에게 귀착돼서 약간 느낌이 이거는 뭐냐면 뭐 코드 정리까지 거래하는 뭐 약간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자 언제나 계속 얘기하지만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이 비효율적인 사용을 합니다. 과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고갈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틀렸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다음 볼게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공공재와 사적재 그리고 클럽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제가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배제가 가능하고 여기는 비배제다. 배제가 불가능하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경합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비경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프라이빗 사적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퍼블릭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클럽제는 어디에 속할까요? 클럽제. 여러분, 클럽제 한번 보세요. 클럽제. 클럽제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나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시면 돈 안 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성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클럽 같은데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운동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좀 그렇겠지. 그러니까 비경합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회원이
한 명, 두 명 들어왔을 때 점차 비경합성보다 경합성이 높아지게 될 때, 혼잡해질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세팅은 클럽제는 배제할 수 있어. 배제할 수 있고 비경합적입니다. 여기가 클럽제가 여기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긴 뭐가 있을까? 비배제성과 경합성은. 그치, 공유자원, 공유지가 여기 속하겠죠. 공유자원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1번 볼게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적재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는요, 재화의 특성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이지 주체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모두 이런 것들은 좀 주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우편과 철도 서비스는 순수, 여러분 이거 우편하고 철도는 여러분들이 우편과 철도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자리나 우편이 부족해진다고. 그러니까 저건 원래는 사적재에 가까운 거야. 순수 공공재가 아니야. 근데 사적재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 그쵸? 규모의 경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자연스레 독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독점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문제, 자연 독점 하에서 가격 통제를 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손실이 발생하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클럽제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아니요. 클럽, 나이트클럽이나 헬스클럽 시장을 통해서 공급은 되긴 하지. 근데 여기 중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 있잖아요. 요 경우를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순수 공공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퓨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말고 사적재 말고 여기에 있는 게 우리는 공유재나 클럽재를 그냥 비순수 공공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클럽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혼잡해져서 이게 이제 변하는 거야. 처음에는 비경합적인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만약에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회원수가 증가한다 할게요. 회원수가 증가 시 자, 그러면 경합성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경합적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되니까 사적재가 돼서 시장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4번.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추가적인 사용에 따른 한계 비용은, 여러분 공공재 자체는요 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 추가적인 사용에 따른 한계 비용, 한 명 회원수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원수가 사용자가 소비자라고 보셔도 돼. 소비자가 한 명, 회원수가 한 명 더 추가 시, 자, 추가 시 비용이 든다, 안 든다? 추가 시 발생하는 한계 비용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재니까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요거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우리는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경합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5번 볼까요? 이론적으로 순수 공공재와 순수 사적재 간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그렇지. 이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순수 공공재와 순수 사적재 이거 무슨 모양이야? 사무엘슨의 일반 균형 모형이잖아요. 사무엘슨의 네, 사적재와 공공재를 같이 고려하는 일반 균형 입장에서 살펴본 최적 공공재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MRS라고 하면 되지. MRS가 공공재 생산과 관련한 MRT랑 같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증가가 아니고 일정한 거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4번 공공재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공공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진정한 수요를 표출해야 되는데 진정한 수요를 표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쵸? 이게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유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비배제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어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자, A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신이 표출한 선호 자체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빠지는 거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했어? J라는 사람 하면은 J라는 사람이 빠진 나머지 A, B, C 3명이 있으면 A의 표출한 선호를 뺀 나머지 B, C가 표출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선호를 거짓으로 표출해봤자 얻게 되는 이득이 없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그쵸? 효율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보통 또 5월 전략, 클라크세 그런 건데 적자, 균형 예산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3번 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임승차 해봤자 얻게 되는 이득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는 균형 예산 조건이 항상 아니라니까 5월 전략이 바로 진실한 선호를 표출하는 게 될 수 있는데 균형 예산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그로브즈 레자드 조세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완화시켜서 내수 균형과 균형 예산을 충족하는 걸로 활용하는 것이죠. 다음 5번 볼까요?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 얘가 클라크세가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가볍게 보시고.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단순 다수결 투표제를 통한 공교육에 대한 투자 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투표자가 지금 A, B, C 3명이 있고 각각이 지출 규모가 X, Y, Z, Z가 제일 큰 규모가 되는데 선호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선호를 표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표로 나와 있는 걸로 해도 되는데 A는 X, Y, Z 이렇게 되고요. B는 Y, Z, X 이런 순서로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C는요. C는 Z, X, Y 이렇게 선호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투표 역설이라는 게 뭐야?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1순위가 X, Y, Z 하나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나니까 어떤 방식을 씁니까? 꽁도르세 방식을 사용합니다. 꽁도르세 방식을 사용해서 토너먼트를 우리가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치? X, Y, Z가 있으면 먼저 둘씩 이렇게 승자승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다 넣고 했더니 좋아하는 1순위가 하나씩 달라지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X, Y, Z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승자 1명 나머지랑 대결하고 X와 Z가 있고 Y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 자, 투표 역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행성의 조건이 충족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1번하고 2번이 같은 말인 거 아십니까?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투표 역설이 발생하게 되면 꽁도르세 방식을 사용했을 때 대진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투표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의사 진행의 조작이 발생하게 되는 매니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거는 시험장 가서 원래 거기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결과가 순환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장 갔어.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야. 이행성 조건이 위배된다. 투표 역설이 발생한다.
꽁도르스의 방식일 때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 의사진행 조작이 생긴다. 이게 전부 다 투표의 역선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틀린 거 찾을 때 3번 하나가 뚱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 투표의 역선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장 가서 계산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같은 말 아닌 거 색깔별로 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우리가 틀린 것만 골라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